자, 20대 기업 인적성 통합 기본서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입니다. 자,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될 부분은요, 파트 1의 언어 능력 파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휘, 독해, 어법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첫 시간 어휘 부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휘 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단어의 의미 변화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언어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어 의미 파악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 파악하는 건 기본이고요. 유의어, 반의어 가장 많이 나오는 관계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단어의 관계 문제는 유의어, 반의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들 우리가 좀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별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뭐 다의어라든지 동의의어 관계들 구별하는 것들 나올 거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이나 문단에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그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찾거나 단어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문맥상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 조금 키워볼 거고요. 기본적인 상용 한자들, 이런 것들도 한자가 우리 단어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자가 같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힌트 삼아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출제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유의어, 반의어, 뭐 다의어, 관계들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출제 비중이 높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최신 출제 경향들을 보면 유의어나 반의어를 묻는 문제는 어휘 문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인 만큼 전통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다. 최근 어휘 영역에서는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는 생소한 어휘나 고유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 기본서를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고유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빈출 문제들 마찬가지 앞에서 나왔던 것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해야 되는 공부 방법들에 대한 건 짚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 중요하고요.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예문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조금 같이 연결을 해두시면 외우기가 쉬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이나 문맥 단위에서 그 의미 파악할 때 단어가 쓰인 문장이나 문단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것들 공부를 해나가셔야 하고요. 자, 발음이 비슷하여 의미가 혼동되는 단어들 우리 이거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생소한 단어들 한번 나오면 바로바로 찾아서 정리해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용 한자 반드시 숙지하여 한자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한자들을 주로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한자의 부수 같은 것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요. 그것과 관련된 맥락 속에서 좀 외우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다고 얘기한 유의어와 반의어 문제입니다. 자, 유의어나 반의어를 찾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보통 문맥을 주고 어떤 문장을 주고 그 안에서 관계 파악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의어와 반의어 문제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학습 전략 우리 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학습 팁을 보시면요. 반의어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공통적인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한 가지 요소만 다를 때 우리가 반의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가지 요소만 달라야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버지, 그 다음에 뭐 어머니, 소년, 소녀.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할 때 이것들의 의미 요소들을 나눠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성별이 남자다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남자고 어머니는 아니고 소년, 소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뭐 어른이라는 의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두 개는 플러스고 얘네 두 개는 아니다. 뭐 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자식이 있다. 자식의 유무, 자식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물론 여러 가지 의미 요소가 더 있겠지만 우선 요것만 가지고도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가 여태까지 찾은 의미 요소 중에서 나머지는 같고 하나만 다르기 때문에 반의어가 가능합니다. 또 아버지와 소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의 의미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반의어로 기능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 의미 요소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다를 경우에 우리가 반의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잘 나왔던 거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대표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맥락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맥락에 따른, 즉, 요 문장만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 문장의 시작은 여기 있네요. 자, 준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은 항공 당국의 점검 활동 및 항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이런 앞에 것들에 따르다, 앞에 것들의 원인을 두고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한다. 자, 의존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의지해서 존재한다라는 줄임말이에요. 자, 의미 그냥 이런 거에 뜻한다라는 거겠죠. 자, 참고라고 하는 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오는 거고요. 자, 기인이 바로 원인 할 때 원자입니다. 앞에 것의 원인을 두고 나온 결과라는 뜻이겠죠. 자, 편승이라고 하는 건 남의 것을 이용해서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이익을 취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맥락적 의미에 가장 유사한 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꿨을 때 내가 가장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면요. 이번에는 반의 관계입니다. 자, 도외시하다라는 단어가 툭 나와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도외시하다를 쓰냐? 우리 이것을 신경 쓰지 않다, 무시하다라는 의미로 도외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 도외시하다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거니까 반대로 내가 여기에 상관을 한다. 이거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단어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보면 방관, 내버려 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게 방관이기 때문에 도외시와 유의어의 관계일 거예요. 자, 중국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여긴다이기 때문에 2번이 반의관계겠구나. 자, 강조라고 하는 거는 거기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반대될 수가 없고요. 방임, 사실 방관, 방임 비슷한 말입니다. 그냥 놓을 방자, 내버려 둔다라는 거고요. 무시한다, 역시 유의관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찾는 게 유의관계인지 반의관계인지 문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고르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의어 문제입니다. 자,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를 좀 구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 분석들이 있어요. 주로 단어를 제시해주고 같은 용도로 쓰인 것을 찾는 문제, 또는 나머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의 것을 찾는 것이 다의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하나의 이렇게 표제 아래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고, 이 1번 아래 1, 2, 3 혹은 기억, 니은, 디귿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바로 다의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중심 의미고요. 여기에서 파생되고 확장이 된 것들이 주변적인 의미로 2, 3번 요렇게 되고요. 아예 글자는 똑같은데 다른 표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히 소리만 같아진 것이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동음이의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구별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1번 같은 문제 분석에 따라서는 이 같은 다의어 안에서도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들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휘가 가진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요. 제시된 어휘의 쓰임이 같은 것들 찾아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문맥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가 잘 몰랐다 하면 이런 다의어에서 중심 의미에서 퍼져나가는 주변 의미들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4번이 바로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 관계 명확하게 파악하는 이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밑줄 친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 찾아야 되겠고요. 대체 가능한 단어가 떠올랐다면 각 선택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를 대입해서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들 골라봐야 되겠고요. 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런 3번의 유형인 것 같아요. 보기 중에 나머지 단어의 의미를 전부 다 포함시키는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경우에 두세 개씩을 묶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 뜰 것과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것들을 두세 개들을 묶어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주요 빈출 나왔던 것들, 뭐 요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미니 테스트 같은 것들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바로 제가 어렵다고 얘기한 이런 3번 같은 경우의 문제들입니다. 자, 한결같다, 순조롭다, 가지런하다, 고르다, 뽑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 5개를 두고 전부 다 가장 큰 범위에 있는 게 뭔지를 고르자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몇 개씩 같이 딱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고르다, 우리 뭐 잡초, 풀을, 뭐 마당을 고르다, 땅을 고르다 하면 잡초를 뽑는 의미죠. 그리고 고르게 하다, 가지런하게 하다에 고르다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비슷비슷하네, 고르네, 한결같다도 여기에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딱 감에 오지 않는 요런 순조롭다, 일이 고르게 펼쳐진다 이런 경우에는 잘 묶어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묶을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조금 같이 묶었을 때 얘가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관용적인 의미들, 단어에서 뜻은 멀어졌지만 우리가 늘 그러하다라고 여기면서 사용이 되는 이런 단어의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요. 자, 심장이 약하다, 우리 뭐 마음이 약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반대로 심장이 크다라는 건 겁이 없다라는 거. 심장에 파고들다 그러면 가슴에 훅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일어나게, 단순히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뭐 촌철살인으로 파고드는 이렇게 충격을 먹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멀어지고요. 자, 심장을 찌르다, 핵심을 뚫다, 심장이 뛰다, 뭐 흥분되는 뭐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관용 표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자, 대표 예제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요. 자, 얘도 밑줄 친 것들을 봤더니 겁을 먹은 투자자들. 자, 겁을 먹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마음,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1번 보시면 비용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비용, 돈이 들다의 개념이겠고요. 나이를 먹다, 역시 나이가 들다. 세 번째, 한 꼴을 먹으면 꼴을 내가 먹었다는 건 점수를 잃었다라는 뜻이겠고요. 충격을 먹었어. 충격, 정신적인 것들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겁을 먹었다. 충격을 먹었다.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받았다라는 의미로서 얘가 가장 유사한 의미겠구나. 자, 핀잔을 먹었다. 핀잔을 들었다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미관계입니다. 사실 반의어, 유의어도요, 이 의미관계로 크게 보면은 포함이 가능한데요. 자, 문제, 문장이나 문단 안에 쓰인 단어의 의미관계를 묻는데요.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포함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인과관계, 뭐 이거는 뭐 재료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훨씬 더 많은 관계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단어의 의미관계를 파악하고 같은 관계를 갖는 단어들을 골라야 하는 유형이므로 유의어나 반의어, 단순 문제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이나 문단 안에의 의미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장처럼 표현을 하면은 뭐 재료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이런 경우의 문제들은 조금 접근하기 쉽거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에서 제시된 단어의 관계도 파악한다. 이때 상하관계 같은 경우엔 내가 상위어에 있는지 하위어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미니 테스트 같은 경우에 OX 상하관계만 골라라 라는 건데요. 동물 안에 길짐승이 들어가 있죠. 밥과 진지가 나와 있는데요. 밥은요, 진지가 밥을 높여 부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높임 표현과 관련된, 즉 동종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필 중에 사비연필이 포함이 되겠죠. 자, 커피 중에서도 모카가 들어가고요. 미술과 문학은 하나의 예술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동종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술, 인문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본다라고 한다면 네, 아무런 관계라고 볼 수도 없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 예제 문제 살펴볼게요. 기억, 니은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입니다. 자, 맹점은 영국인은 모르는가? 자, 내가 맹점이라는 말을 모른다 하더라도 문맥에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제도의 맹점을 영국인은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인가 라고 나와 있네요. 즉 제도의 맹점, 우리 맹인이라고 하죠. 아래 눈목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를 망자, 잃어버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점들을 맹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무결. 우리 뭐 무결하다, 결함이 없다,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맹점이 이 문맥 안에서 사용이 되는 경우에 결점이 없다, 맹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허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의관계로서 문맥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방언, 사투리죠. 언어의 분화체로서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포함관계가 되겠고요. 패소와의 평가절상이 사실상 기정, 이미 정해졌다라고 여기는 사실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은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얘네가 반의관계 되겠네요. 자, 야생화와 아마 생물이 될 거예요, 밑줄에. 네, 생물은 야생화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모순과 당착, 우리 모순이라고 하는 건 창과 방패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뭐 누가 먼저다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착도요, 뭐 자가당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가당착은 자기 모순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유의관계구나. 자, 마찰이심에서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알령 역시 서로의 갈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네도 유의관계구나, 이렇게 우리 문맥 안에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도 의미관계인데요. 기억은 구매, 사는 거죠. 처분, 부동산 처분이라고 그러면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반의관계 찾는 거구나. 자, 객적다. 우리 객적다라는 말 몰랐으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괜히 이렇게 어설프고 부끄럽고 뭐 이럴 때 우리 괜히 애매한데, 객적은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싱겁다, 뭐 그렇게 약간 애매한 이런 관계들, 그래서 객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괜하다, 객적다 전부 다 유의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랄하다, 우리 뭐 신랄한 비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리한 비판 역시 유의관계 되겠습니다. 해망적다. 자, 얘도 순 우리말로서 잘 쓰이지는 않는데요. 해망적은 게 잘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아둔하다, 이런 표현을 해망적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고 영리한 것과 반의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자, 관여하다와 참견하다. 우리 어디에 참견하는 거를 관여하다, 괜히 끼어들고 이러는 것들이 관여하는 거겠죠? 유의관계고요. 알아차리다와 간파하다도 내가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다 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유의관계 되겠습니다. 자, 문장 완성하기. 자, 문제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문장의 빈 곳에 적절한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문장 안에 가장 적절하게 들어가야 될 앞뒤 내용 파악해서 적절한 단어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지만 부적절한 어휘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보기 안에 있는 단어에 아래에 있는 선달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단어가 선택지로 제시된 유형이 있고 보기에 여러 단어가 제시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별로 조금 적절한 단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단어가 더 적절한지 비슷한 것들 중에 둘 중에 골라가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문제 유형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습 전략이에요. 사전적 의미 외에 문맥적 의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휘 문제에서는 우선순위의 공부는 결국에 문맥적 파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 파악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선택지에 쓰인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정확히 알지 모를 때에는 글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선택지에 쓰인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여 답을 고르기 어려울 때는 빈칸의 앞뒤 단어를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골라주자. 한자와 고유어 같이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는 단어들 좀 찾아보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었던 단어들은 한 번씩 살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 예제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올바른 단어를 순서대로 골라 묶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편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존재하는 거고요. 산재, 흩어질 산자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고요. 혼재,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셀레늄, 텔루륨 등 희귀연소들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지 않고 얘를 힌트 삼으면 되겠죠. 일부 지역에 편재, 한쪽에 쏠려 있다이기 때문에 편재돼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의 유입 경로와 지리적 사정에 따라 수십 가지 영어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발음도 제각각이다. 이기 때문에 자, 전부 다 섞여 있어요. 수십 가지가. 그래서 혼재돼 있다. 정부에는 해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화재들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산재돼 있는 문화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둘 중에 고르는 거예요. 역시 문맥에서 살펴볼게요.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기준인지 치료 기준을 보면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2가지 이상의 증상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뭐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의 기준이 아니라 진단을 하는 기준, 조현병이 어떤 경우 조현병이냐라는 진단의 기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1개월 이상 존재하는 것이냐 상존하는 것이냐, 상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함께 있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 필요는 없고요. 2가지 이상의 증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조현병으로 본다. 그 외에도 혹시 다른 내과나 신경과적 약물 때문에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지 혹은 다른 질환 때문에, 여기는 약물 때문에 뭐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약물 중독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적인 것 때문에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검사를 한다고 했으므로 질환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여러 가지 뭐 이런 원인으로 알려진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고 이를 통해 증상을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화시키는 거겠죠. 이완이라고 하는 건 긴장을 풀어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자, 요대로 묶인 거 찾아봤더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자어입니다. 한자의 의미나 뜻을 고르는 문제의 유형이 출제되며 한자어와 한자성어까지 우리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려운 한자보다는 기본적인 한자들이 주로 출제되지만 한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예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초적인 한자들, 한자성어들은 꼭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고요. 한자성어는 언어 영역의 다른 유형과 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학습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요, 독해 문제 안에서 이 글이 나타내는 한자성어 뭐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습 전략들, 헷갈리기 쉬운 횟수들 정리 분명히 해두셔야 되고요. 부수,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초적인 부수 같은 거 알면은 이 한자의 뜻을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한자어와 한자성어 어쩔 수 없죠. 뭐 반복해서 읽고, 특히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알고 있는 한자를 기본으로 해서 외워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나왔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테스트들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 비슷한 것들이 뭐 많이 나오는데요. 음이 잘못된 한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전부 다 한자들을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요. 잘 나오는 한자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자성어도 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TE와 의미상 관련이 있는 한자.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LTE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던 LTE의 최고 속도는 통신사 3사 모두 75Mbps였다. 자, 여기에 지금 LTE의 핵심적으로 나온 거는 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속도라고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계속 연결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상 관련이 있는 거, 여기서 중시 여긴 속도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자라는 그럴 문자를 쓴 문자이고요. 자, 2번은 용량입니다. 이거는 뭐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죠. 그 다음에 이것도 네, 형태를 나타내는 상형, 형자가 나와 있죠. 자, 네 번째 얘는 고정입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굳어서 굳을 고자. 자, 다섯 번째가 속도에 대한, 그래서 결국에 얘는 여기 나와 있는 핵심 단어인 네, 속도를 찾는 그런 문제였네요. 자, 두 번째 한자성어입니다. 최근 영국, 홍콩을 비롯하여 해외 조세의 피난처로 분류되는 60여 개 국가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급증하고 있다. 이 지역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하는 사례는 한 개인의 단순한 세금 탈루나 재산 해외 은닉 차원을 넘어 국부를 유출시키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의 납세 회피를 조장하고 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 이거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된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가 핵심 내용이죠. 박이부정은요. 박이 부정. 자, 넓을 박자. 우리 뭐 은박지라고 할 때 은을 얇고 넓게 깐 거죠. 그래서 얇게 아는 겁니다. 박하게 알고요. 정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박이부정은 우리 지식이 얇고 넓게 아는 사람들, 하나에 깊이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얇기는 하지만 정통하지는 못하다. 자, 부화뇌동, 이게 뇌성병력할 때 뇌자거든요. 동, 함께죠. 그래서 이쪽에서 우르륵 쾅쾅 하면 모두 다 이쪽으로 후루룩 몰려가고, 이쪽에서 또 우르륵 쾅쾅 뇌성병력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다 몰려가서 여기저기에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부화뇌동입니다. 자, 도탄지고 전부 다 이렇게 괴로울 고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흙구덩이와 이게 진흙, 아래 흑토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탄, 불화자가 보입니다. 우리 뭐 석탄이라든지 연탄 얘기할 때 그 탄자예요. 그래서 진흙구덩이에서 힘들고 우리 이런 불구덩이에서 힘들 정도의 괴로움을 나타내는 게 도탄지고고요. 발본색원, 우리 근본을 뽑아내서 요게요, 부수로 따지면 손수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을 뽑아내서 색출한다. 근원을 색출한다. 그래서 뿌리 뽑자라는 의미로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거 엄정하게 다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발본색원이 괜찮겠네요. 자, 갑론을박, 갑을, 이거는요, 갑을, 병정, 이렇게 순서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어를 보면 논박한다. 서로 싸우고 논리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논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관련 있는 표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전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은요. 기억과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조상, 자신의 민족, 인류의 긴 역사를 떠나서는 어떤 인간의 존재도 생각할 수 없으며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본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아래에 생각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예정이고요.
관조, 볼 관자입니다. 그래서 그저 바라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저 바라봄.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약간 명상처럼 그저 바라보는 것. 사색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우리 보통 사색에 빠지다.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에 거기에 몰두해서 하는 것들을 보통 사색이라고 하고요. 고찰은 조금 돌이켜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연구나 학문적인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할 때 고찰이라고 하죠. 사색과 고찰이 깊이 생각, 단순하게 보면은 비슷하지만 사색은 그냥 내가 일반적인 생각에 깊이 빠지는 거라면 고찰은 학문이나 연구적인 입장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찰은 반성, 돌이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찰이 좀 더 적절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브제는 단순히 사물, 인공물에 머물지 않는다. 단순히 여기에만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겠죠. 국한되지 않는다. 국한이라고 하는 건 한정을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머물지 않는다의 뜻, 국한되지 않는다까지 포함이 됐을 경우에 바꿔쓰기에 적절하겠네요. 제어된다라는 건 내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규정, 뭐뭐라고 정해진다라는 의미. 개입은 끼어드는 거죠. 무산되는 거, 없었던 일처럼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개가 흩어지는 것처럼 무산된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장식볼들 주변에 나머지 공기는 보통 압력에 있기 때문에 장식볼들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때의 붙다는 이 두 개의 공들이 말 그대로 접촉하는 거겠죠. 두 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 붙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접선을 보시면 우리 막 스파이들의 접선, 비밀리에 만나는 걸 접선이라고 하죠. 접착, 이 같은 경우에 우리 접착제,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놓는 게 접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기의 압력 때문에 볼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맞닿을 수 있게 하는 접촉의 뜻이 가장 유사하겠고요. 접합이라고 하는 것도 합쳐서 붙이는 겁니다. 접목, 어떤 것들에 조화롭게 접목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원래 접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접붙이게 하는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화롭게 하나로 만드는 것을 접목이라고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단어를 바꿔 썼을 때 바르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엔 실제로 시킨 것처럼 바꿔 써보시면 돼요. 제품의 품질이 썩 좋아졌군요. 매우 좋아졌군요. 바꿔도 무방하죠. 개성 땅으로 옮겨다 놓은 것처럼 맨 그쪽 사투리여서 우선 마음이 놓였다. 온통 그쪽 사투리여서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전부 다 그쪽 사투리더라. 바꿔 쓸 수 있고요. 어머니께서 저렇게 통 거동을 못하시니 걱정입니다. 전혀 기동을 못하시니 걱정입니다. 네,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정 믿지 못하시겠다면 도무지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괜찮고요. 장비가 영 신통치 않다를 장비가 내내 신통치 않다. 영이라고 하는 건 전혀 도무지 이런 의미인데 내내라고 하는 건 기간의 의미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기 1을 참고했을 때 하나의 표제에 수록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기 1이요.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음 이의어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하나의 표제로 묶일 수 없는 우연히 소리만 같아졌지 뜻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 동음 이의어고요. 다의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표제 아래서 확장된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럼 우리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가에 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돈을 들이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내다. 그 다음에 강하게 요구하다. 디귿은 힘을 들이다. 리을은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미음은 도구나 수단을 이용하다입니다. 자, 우선 묶을 수 있는 것들을 보면요.
힘이나 노력을 들이는 것과 즉 추상적인 것들을 들이는 것. 그래서 마음이나 관심 역시 내가 추상적인 것들을 기울이는, 그래서 얘네들 같이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요, 우리 돈을 들이는 것은 돈을 내가 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추상적인 것들이라도 내거나 베풀다의 의미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합당한 것을 강하게 요구하다, 여기도 추상적인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겠죠. 자, 미음에 쓰다는요, 어떤 도구나 수단의 이용의 범위이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뭐 사람을 쓰다, 무언가를 사용하다의 의미들과 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추상적인 것들을 내가 드리거나 나의 이런 억지 같은 경우에도 추상적인 것들을 내가 더 내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드리다 이런 의미로서 얘네 세 개는 약간 비슷한 걸로 묶을 수 있고 이 쓰다에 연결된 확장된 개념으로도 기억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가장 관계가 없는 요런 베풀고 쓰는 것에 연결이 되지 않는 미음이 동음 이의어에 해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는요, 밑줄 친 말과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변명은 듣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녀의 태도에 화가 났다. 자,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는 무시하고 넘겨버리는 거겠죠. 경시하다, 이거는 가벼울 경자를 써서 가벼이 여긴다. 간과하다, 지나칠 과자입니다. 그래서 관심 없이 넘기는 게 간과죠. 그래서 무시하는 거, 간과하는 거 바로 비슷한 말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몰각, 깨달을 각자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게 몰각이고요. 무시하는, 자, 요것도 비슷할 수는 있지만 모른 척 한다가 무시에 조금 더 가깝죠. 근데 이때는요, 내 변명은 듣지도 않고 그냥 관심 없이 넘겨버린다라는 의미로 따지자면 아예 모른 척 해버리는 무시보다는 그냥 넘겨버린다라는 의미에서 간과가 조금 더 적절하겠습니다. 묵과, 이거는 말하지 않고 잘못을 넘기는 걸 묵과라고 하죠. 심사 결과의 비공개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자, 의혹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뜻이겠죠. 자, 상기라고 하는 경우에는 돌이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상자를 썼고요. 봉기, 이게 앞에 요런 글자가 있으면 요게 벌레 충자로서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뭐 뱀 종류, 그다음에 뭐 양서류 이런 것들에도 전부 다 이렇게 쓰이거든요. 벌입니다. 그래서 벌떼처럼 일어난다, 뭐 이런 의미고요. 야기한다, 우리 원인과 결과 얘기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야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결과를 야기한다, 가장 적절하겠네요. 자, 분기, 분발에 일어서는 거고요. 걸기, 우리 뭐 농민 걸기 운동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걸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 두 문제는요, 유의어 관계에 이루도록 하는 단어로 알맞은 것입니다. 결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결단할 결자의 뜻 지자입니다. 그래서 뜻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화를 듣다 보니 결기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면 이때의 결기는 화가 났다라는 뜻이겠죠. 지난번 경기의 서력을 위해 결사적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다라는 의미겠고요. 네트워크 통신 장치에 결손이 생겼다, 즉 어떤 잘못, 빠져서 불완전한 부분이 생겼다라는 뜻이겠고요. 친구 덕분에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 자신의 의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 뜻, 그래서 결지와 바꿔 쓸 수 있는 유의관계 되겠습니다. 결혼을 보충한다라는 건 인원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겠고요. 자, 청렴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청렴결백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이 욕심 없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에 청렴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분위기가 고상해졌다. 이 고상이라고 하는 건 뭐 수준이 높다라는 의미겠고요. 숭고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이것도 숭고한, 고상한 뜻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시민의 삶을 소박하게, 꾸밈 없이 뭐 소소하게 이런 의미 되겠고요.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 강직하다라는 게 탐욕 없이 깨끗한 마음에 사용이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청렴결백한 사람들에 쓰이는 유의어로 가능하겠습니다. 최고의 신으로 숭앙받았다. 뭐 우리 이 신을 숭앙한다라는 건 공경하고 우러른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자, 다음 세 문제는요. 반의어 고르는 문제입니다. 공기압은 타이어를 팽창시켜, 자, 팽창시킨다, 크게, 팽배하게 만드는 거죠.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확대는요, 단순하게 커지게 만드는 거고요. 팽배는 언제 쓰이냐면 어떤 분위기라든지 현상 이런 것들이 거세게 일어날 때, 이럴 때 팽배를 쓰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으로 타이어를 커지게 만드는 거죠. 자, 숙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대되는 반의어들 줄어든다라는 의미 수축이 되겠네요. 팽대 역시 확대랑 비슷한 표현이고요. 광대, 광활하고 넓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유의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축, 혼자 반의관계 되겠습니다. 종혁이는 평소엔 과묵하지만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면 굉장한 달변, 말을 잘한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 말을 잘 못하는 걸 찾아야 되겠네요. 능변은 능하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유의어, 배변은 이거는 이제 뭐 대변 싸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고요. 강변, 강하게 말하는 거. 언변, 바로 말솜씨 자체를 언변이라고 하죠. 눌변, 우리 어눌하다라는 말 쓰죠. 왼쪽에 말씀 원자의 부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한 게 바로 네, 달변과 반대되는 표현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봉황이나 학 같은 동물을 상징하여 길조, 길한, 징조, 그럼 우리 나쁜 흉조, 길흉화복할 때 길과 반대되는 단어가 흉이잖아요. 자, 기륭은 기람과 흉함 둘 다 얘기하는 네, 1, 4번 비슷한 내용이고요. 흉조, 바로 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관조라고 하는 건 그저 바라보는 거고요. 경조, 뭐 좋은 일의 조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반의어 호젓하다. 우리 호젓할 때 언제 쓰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어떤 곳을 갔는데 이 호숫가가 호젓하여 뭐 조용히 거닐고 사색에 잠기고 이런 표현들의 문학작품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요하다, 조용하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시끄러운 걸 찾아볼게요. 유장하게 흐르다라는 건 여유 있게 흐르고 있었다. 의연함, 뭐 굳센 의지를 가지고 뭐 변치 않는 이런 굳센 마음이고요. 시장이 부산스러웠다. 네, 시끄럽고 시끌벅적한 거, 호젓한 거에 반대되겠습니다. 자, 비굴하다, 뭐 비겁하다고요. 둘의 차이는 미미하다, 별 차이 없다, 보잘것없다 이런 의미 되겠죠. 꺼림하다, 우리 꺼림직하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거에 이제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꺼림직하다가 뭐예요? 약간 언짢고 꺼리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반의어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꺼리지 않아요. 마음에 완전히 들어차는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즐긴다라는 거는 재밌어 하는 거기 때문에 꺼린다와 반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미심쩍다. 의심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약간 꺼림과 비슷한 말이 돼야 되겠죠. 몸이 개운하다. 걸리는 것 없이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몸에 이렇게 언짢은 것 없이 거뜬하고 모든 게 다 통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개운하다. 걸리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괜찮겠죠? 활달한 건 성격이 밝은 의미고요. 불행의 동정, 뭐 연민의 의미이기 때문에 관계없겠습니다. 자, 성마르다라는 표현도 애가 왜 이렇게 성마르니, 조급하니, 참을성 없니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참을성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머리가 복잡하다 관련 없고요. 비상한 재주, 뛰어난 것 관련 없습니다. 자, 속이 옹졸하다, 속이 좁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고요. 느긋하다, 그래요. 바로 조급하지 않은 성격 이야기할 때 4번이 반의관계. 소슬하게 불어온다, 뭐 쓸쓸하고 으스스한 이런 것들을 소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인쇄기를 종이에 걸었다. 자, 이거는 작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한 약속만큼은 내 인생을 걸고 뭐 내 이름을 걸고 이런 표현으로 내 인생을 내세워서 라는 표현이겠고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거는 빗장을 질러서 잠그는 겁니다. 소음을 걸었다. 물레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소음을 준비하는 거죠. 현상금을 걸고 내 돈을 내건다라는 겁니다. 담보로 삼는다는 거죠. 금메달을 걸었다. 말 그대로 목에 매다는 겁니다. 자,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 사람의 힘 정도가 되겠죠. 사업에서 손을 떼다. 자, 이것은 관용 표현으로 그만두다 라는 의미겠죠.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뭐 누구의 영향력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는 손에 익어서, 자, 이 손이라고 하는 건 능숙하다라는 의미로 이것도 손에 익다, 관용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남편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왔다, 어떤 관심, 친밀함, 뭐 이런 것들 표현이겠고요. 마을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 이때가 바로 일손의 의미겠죠. 그래서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 할머니의 그런 도움으로, 할머니의 힘으로, 사람의 힘. 그래서 일손의 의미 유의관계 되겠습니다. 대화 중에 손가락을 튕기던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쳤다. 잘못된 걸 안 하게 되는 것의 의미 되겠습니다. 고지식한 태도, 역시 잘못된 태도를 안 하게 됐다라는 의미로서 네, 같은 관계로 볼 수 있겠네요. 병을 고치다라는 건 병을 낫게 하다. 화장을 고치는 거는 뭐 화장을 좀 바꾸다.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 이거는 어떤 제도 같은 것도 바꾸는 거죠. 장판을 고치기 전에 수리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일의 진행이 막혀버린 듯한 느낌이다. 자, 이거는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죠. 자, 가슴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자, 이거는 답답하다의 개념이고요. 길이 엄청나게 막혔다. 자, 이거는 길이 오가지 못하게 된 상황. 수학 문제를 풀 때 막히는, 즉 풀리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겠고요. 벼슬길이 막히다. 벼슬길에 어떤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얘가 네, 가장 비슷한 단어로 사용이 됐네요. 코르크마개로 막혀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닫혀 있는 겁니다. 열리지 않게 하는 거겠죠. 자, 다음 세 가지는요, 세 가지를 나머지를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세 개씩 우리 묶어보는 거예요. 헤아리다, 뽐내다, 재빠르다, 쌓아두다, 재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 재다, 빠르다라는 의미로 재빠르다랑 묶을 수 있고요. 우리 그렇게 좀 뽐내지 마, 재지 좀 마 라는 표현으로 재다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할 때 이것저것 좀 재어볼게,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볼게 라는 의미로도 가능하고요. 우리 뭐를 재어두다 할 때 이렇게 쌓아두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양념에 재어두다 할 때 양념을 해서 차곡차곡 담아두다, 이런 경우도 재어두다라고 쓰기 때문에 재다가 전부 다 바꿀 수 있겠구나. 자, 바꾸다, 갈다, 문지르다, 뒤집다, 으깨다, 요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칼을 갈다, 문지르다 서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무언가를 다른 것으로 가름하다, 이때도 갈다가 가능하겠죠. 감자를 으깨고 갈고 전부 다 비슷한 의미겠고요. 갈아엎다라는 의미로서 뒤집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2번 되겠습니다. 자, 뛰다, 나아가다, 오르다, 일하다, 넘기다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뛰다는 뛰어나가는 의미로 가능하겠고요. 우리 주식이 뛰다, 주식이 오르다 이런 의미로도 쓰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뛰어볼게, 알바 열심히 뛸게, 일하다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뛰어넘다라는 의미로서 넘기다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거 뛰다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밑줄 친 기억의 의미와 가장 유사하게 쓰인 것을 골라볼게요. 공포심과 경외감을 심어둔다,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꽃밭에 옮겨 심는다는 건 말 그대로 땅속에 묻는 거고요. 연꽃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겁니다. 문화를 옮겨 심었다라는 건 이 문화, 추상적인 것들을 여기 뿌리 내리게 하다라는 의미겠고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인식이라고 하는 정신이나 마음 같은 것들을 갖게 하다라는 의미로 4번 되겠네요. 부서에 사람을 심어 놓았다는 건 몰래 거기다 넣어 놓은 거죠, 사람을. 자, 이번에는 새마을 운동이 번지던 시기였다. 자,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널리 사용되던, 널리 퍼지던 시기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널리 퍼지다의 의미, 책장을 번지다, 이때의 번지다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되겠죠.
전염병이 퍼지다. 자, 이거는 병 같은 것이 옮아서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옮다의 의미에선 조금 멀어졌어요. 규탄대회가 전국적으로 퍼지다. 비슷한 운동들이겠죠? 그래서 같은 의미 되겠고요. 표정이 얼굴에 번졌다는 건 표정이 드러나다. 별을 한쪽으로 번지며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뜨리며 젖히며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관계 문제입니다. 기업과 니은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인데요. 기업과 이익입니다. 기업이 이익 추구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문맥에서 나왔으니까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 정도가 되겠네요. 자, TV 방송의 목적이 카메라는 아니죠. 시계의 목적이 바퀴는 아닙니다. 연주회의 목적이 지휘자는 아니고요. 스포츠의 목적이 준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 되겠네요. 연주자와 청중입니다. 자, 바로 연주자는 청중을 위해서 연주를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기억은 니은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 창조와 모방은 반대되는 거겠고요. 얘도 반대되는 의미. 교수는 니은을 위해, 즉 학생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번 괜찮겠네요. 소설가와 시인은 동종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럼주와 사탕수수는 재료의 관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와 같지 않은 거예요. 성기다, 이렇게 숭숭숭 빠져 있는 거죠. 드문드문. 빽빽하다라는 건 촘촘하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아닌 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곱다와 거칠다 반의 관계 괜찮죠? 무르다와 야무지다. 사람에게 쓸 때 무르다라고 하는 건 성격이 허술하고 이런 거고요. 야무지다 이렇게 반의 관계 되겠습니다. 넉넉하다와 푼푼하다. 자, 얘 모르셨으면 알아두셔야 돼요. 넉넉하다와 유의 관계 되겠습니다. 느슨한 것과 팽팽한 것, 가지런한 것과 들쑥날쑥한 것, 나머지들은 어렵지 않게 반의 관계라고 파악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갈 어휘들 전부 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나무 주 조연상, 여우 주 조연상, 감독상 등 21개 부분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자, 기억을 보시면 부분과 부문이 있어요. 부문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들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요. 부분은 말 그대로 전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개 기준을 둬서 나눈 부문이 돼야 되겠죠.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요. 대학 본부는 기금을 운용인지 운영인지가 있는데요. 운영은 경영에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고요. 운용이 어떤 사용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게 해당 지역을 보존인지 보전인지인데요. 보존은요. 보호하여 존속하게 하다, 남긴다라는 의미고요. 보전은 그냥 온전히 보호, 유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지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죠. 그래서 보존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입니다. 남쪽 목멱산에서 흘러내린 냇물이 청계천으로 자 합류 전파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이 합쳐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합류가 적절하겠네요. 전파는 퍼지는 거죠. 정착은 말 그대로 여기에 머무르는 거기 때문에 물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니은 서울의 옛길은 20세기 초반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유지되었다라고 하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맥락에 어울리는 단어를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입니다. 자, 그럼 문맥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혁신과 거품, 돈과 디지털 부호, 가상화폐는 이 두 간극을 넘나들었는지 연관된 걸 넘나들었는지 즉 둘 차이에 사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와 관련된 간극이 돼야 되겠습니다. 연관은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고요. 무서울 것 없이 치솟은 가격에 거품을 경고, 위험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경고겠죠. 권고는 권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도권의 진척,
진입했다. 진척이라고 하는 건 일이 나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이 되어가는 방향. 진입은 이 제도권에 이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들어왔다이기 때문에 진입이 적절하겠네요. 그저 단순한 디지털 부호로 제작된 가상 이미지에 불과한 것인지라고 돼 있는데요. 불구는 얽매이지 않고 라는 의미이겠고요. 불과는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상 이미지에 불과한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지 아무도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자, 이대로 연결된 거 3번이 돼야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죠. 자, 여기 비슷한 것들이 지금 있는데요. 변별은 내가 골라내는 겁니다. 좋고 나쁨, 뭐 옳고 그름 이런 것들 구별해서 변별, 골라내는 거고요. 구별, 말 그대로 구획을 나누는 겁니다. 선별 같은 경우도 가려서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형으로 그냥 단순히 나눈 것이기 때문에 구별이 좋겠네요. 이 문제는 정답과 오답을 자, 2개 맞는지 틀리는지를 나누는 겁니다. 감별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감정하는 것들을 감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변별이 좋겠고요. 스페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그죠? 골라내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선별 같고요. 우리 기관에서는 최근에 어떠한 위조 지폐라도 감식해낼 수 있는 겁니다. 차별은 말 그대로 차이를 두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네요. 망 중립성은 누구나 통신망을 이용하는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도 전후 맥락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골라내는 겁니다.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큰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부 다 하락세인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부실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약간 실속 없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한국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해요. 부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현실을 극진한 거는 매우 그것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는 이런 게 극진한 거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미래 일자리 창출 여력 같은 다른 정성적, 정량적 평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 정성적이라고 하는 건 성질을 보여주는 거고 정량적이라는 건 양이거든요. 근데 요 문맥에 나와 있는 것들, 정신고취나 미래 일자리 창출 여력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정성적인 것입니다. 규제는 중첩되고 신규 투자의 요인이 사그라지는 상황에 즉 신규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뭐 이런 의미에서 유인이 적절하겠죠. 이런 요인들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규제가 중첩되고 신규 투자를 할 만한 요인들이 사그러진다라는 표현이 뒤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유인이 적절하겠네요. 철벽 같은 규제망과 불발한 노동개혁으로 인해 경도된 그리고 경직된이 나왔는데 경도라고 하는 건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고요. 경직된 이런 것들의 환경들을 뭐 이런 경직,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환경, 유연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의미가 적절할 테니까 1번이 네, 적절하겠습니다. 자, 17세기 초 갈릴레이 당시로는 배율이 가장 높은 망원경을 사용하여 자, 달을 본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봤더니 달을 어떤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이냐 계측이냐. 근데 우리 단순히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들은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달에서 산과 계곡을 발명은 없었던 것들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원래 있던 거를 내가 찾아내는 건 발견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은 갈릴레이의 망원경이 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주장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상계의 완전성 개념이 무너질 때까지 수십 년간 이것들이 지속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나온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거 같은 규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구는 항상 하나의 무엇, 즉 뒤에 나오는 거죠. 목적하는 미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도구래요. 자, 그럼 도구의 어떤 것으로서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목적하는 미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도구와 관련된 지시나 적재성과 같은 도구마다 존재하는 모든 도구에 대한 규정들은 각각의 도구가 일련의 무엇과 관련하여 그때마다 잠정적인 중간자로서 언제나 자기 자신과 현재 있는 곳을 뛰어넘어 오게 될 가능성과 무엇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뭐가 뭘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가장 연결 가능한 것들부터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곳을 뛰어넘게 오게 될 가능성과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바로 도구의 의미들 중에서 가능성과 미래가 가장 나중에 오게 될, 자신의 현재를 뛰어넘게 될 가능성과 미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뒤에 우리가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머지들을 집어넣어 보셨을 때 어색하지 않네? 그러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사회는 에너지 무엇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보존을 최우선시하며, 자, 에너지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존 공정을 어떻게 하거나 환경 무엇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촉매 개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것을 더 낫게 만들어야 되겠죠. 환경 보전을 위해서. 그래서 기존의 것은 개선하고 환경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문장 보면 낮은 온도에서 선택적으로 빠르게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들이 촉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들 이렇게 골라내면서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한자 문제인데요. 파손 사고입니다. 파손이라고 하는 건 깨어져서 못 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못 쓰게 된다, 깨진다 라는 의미와 관련이 된 한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파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석자를 가지고 있는 파자고요. 하나는 손수변을 가지고 있는데요. 돌이 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트릴 파자입니다. 자, 여기 손이 나와 있는, 요 손수변이 나와 있는 파자는요, 손으로 잡을 파자예요. 그래서 사실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들 자자 보이는 이것도 손자 할 때 손자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지워주시면 나머지들 우선 1, 3, 4번 중에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니은은 어떤 추세에 있다, 어떠어떠한 경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관계없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요. 얘 같은 경우 우리 추노할 때 추자예요. 추세라는 의미인데요. 네, 이때도 뭐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이때의 추세 다른 것들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게요. 달릴 주자거든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경향에 있다. 그래서 세력, 형세를 나타내는 세자까지 나와 있는 3번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들 이렇게 지워나가면요. 우리 아는 한자들 중에서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37번도 보시면은 기억이 관리체계입니다. 관리체계라고 하는 건 어떤 통제, 지휘나 감독 뭐 이런 의미로서 우리 관리체계를 사용을 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1번의 관자를 보시면요. 갓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갓 관자예요. 뭐 성인이 관례나 성인식 할 때 이렇게 쓰던 이런 갓들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관리하고 통제하고 살펴보고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 2번, 4번에 나와 있는 이 관자가 대롱관자거든요. 요게 이제 대나무 죽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스인데요.
대롱관자를 사전에서 조금 찾아보시면 대롱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맡다, 다스리다의 의미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스릴 리자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단어로서 대롱관자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 같은 경우에도 몸체자예요. 근데 여기에 개자는 셈할 개자거든요. 계산할 때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계산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2번이 우선은 유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위협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것들의 요소들을 이야기하죠. 우선 위태로울 위자 정도는 조금 쉬운 단어에 해당이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위태롭다라는 의미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위험 요소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요기날 요자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소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협하다에 조금 더 가까운 위험보다 위협하다에 가까운 이 위자를 사용을 해주고 뭐 협력하는 건 힘을 같이 모아서 협력하는 이런 단어들 여기서는 다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제껴낼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냈을 때 2번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자 잘못 옮긴 것입니다. 영상 이거 비칠 영자의 모양 상자입니다. 해가 비친다. 그래서 나릴변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시선 공포증. 내가 바라보는 시자죠. 그래서 볼 시자, 볼 견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나타내는 선자.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다. 내가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리을은 상징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자, 여기도 손수변이 보이네요. 던질 투자의 그림자 영자를 사용해서 상징적으로 내가 그림자에 비춰본다. 뭐 이런 의미고요. 자, 5번에 이치를 따르지 않는다. 이치는요, 이땐 다스릴 이자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바꿀 역자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의미였고요. 한자 성어 문제네요. 동양 사상에서는 자연을 존중하며 인간과 자연, 주관과 객관으로 엄격히 구별하지 않았다. 자, 이거 무라일체 얘기하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인데 한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창의 일속은요, 이게 좁쌀, 쌀미자 보이죠? 그래서 좁쌀을 나타내는 건데요. 바다, 넓은 바다에 좁쌀 하나 떨어진 약간 구일모 같은 겁니다. 넓은 곳에서 바늘 하나 찾기 같은 의미에서 관계가 없고요. 무라일체, 자연, 물과 나, 아자, 내가 하나가 된다. 물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 주인과 객체가 하나가 된다. 장주지몽은 이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됐는데 내가 꿈속에서 나비로 날아다녔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나비인데 지금의 모습이 꿈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어쨌든 관련 없는 아주 작은 것을 뜻하는 창의 일속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한자성어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있으셨으면 바로바로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